예, 안녕하세요. WKBL 와일드카드 진행하는 신태입니다.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얘기를 하자면 기대치가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기대치가 낮아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해요.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정해져 있어요. 자, 이번 시즌은 왜 다들 KB스타즈가 우승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나머지 5개 팀 중에는 전력이 강화됐다고 말할 만한 팀이 솔직하게 없죠. 2등이었던 BNK 현상 유지고 1등이었던 우리은행이 그나마 유승희 선수도 돌아오고 영입한 선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차이 날 만큼은 아니라고 봐요. 현재까지를 볼 때는 아직 시즌 로스터 구성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수들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아시아컵도 오는 선수들은 솔직히 우리가 모르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3개 팀은 어떠냐? 전력이 기존보다 더 빠졌어요. 삼성만 이주연이 돌아왔죠. 그야말로 삼성, BNK, 우리은행이 2등 싸움이지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 부상 선수들이나 복귀하고 그 다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뛸 수는 있는지 알아야지 그 가늠을 하든가 말든가잖아요. 자, 그럼 박지수 얘기를 왜 꺼냈냐면 박지수가 우리나라 여자농구의 대들보죠. 박지수만큼의 재능은 이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박진자 선생님이 계신데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박진자 선생님도 박지수만큼 키가 크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여자 체육이 그렇게 활성화된 때는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지난 파리올림픽에서는 여성 선수하고 남성 선수의 비율이 반반인데 서울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4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도예요. 근데 박진자 선생님이 대회를 뛰신 건 언제죠? 그 서울올림픽보다 20년 전이에요. 박지수는 신장에 운동 능력까지 있는 우리나라에서 다시 나오기는 어려운 선수예요. 이전에 그보다 더 키가 큰 선수가 있었지만 박지수만큼 빠르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지수 한 명이 있는 팀이 우승을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박지수 오면은 또 박지수 어떻게 막냐고 외국인 선수제 하자 이런 얘기 또 나올 거라고. 또 나오고 있어요. 왜 실제로 박지수를 잡을 수 있는 선수는 뉴질랜드, 호주까지 가면 모를까? 아시아 대회는 일단 일본에도 없고요. 그럼 중국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선수가 한 명 나왔기 때문에 WNBA에 진출한 한시나 이 정도면 모를까? 그럼 제가 이 대책을 늘상 얘기해 왔거든요. 박지수가 셀러리캡 절반 먹게 해라. 중국 대표팀이 야오밍을 가지고도 올림픽 세계선수권 8강 왜 못 갔다? 야오밍한테 공을 못 갖다 줘. 연봉 개인 상한은 폐지하고 13명을 보유해야 된다는 기존 규칙은 그대로 둬요. 그러면 지금 셀러리캡이 수당은 떼고 얘기하고 셀러리캡 얘기하는 거니까 14억이죠. 박지수가 7억 먹게 해요. 그럼 남은 7억 가지고 12명을 맞춰야겠네요. 그럼 강희슬, 허예은을 못 데리고 있겠네요. 왜 KB가 우승을 거의 확실히 한 것처럼 얘기해요? 강희슬, 허예은, 송윤아도 있는데 거기에 박지수까지 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지난 퓨처스 KB스타즈가 우승했잖아요. 신진 자원들도 KB스타즈가 제일 좋다는 얘기겠죠. 신한은행은 홍유선이 있긴 하지만 김지영이 진짜 퓨처스 뛸 선수가 없어서 김지영이 퓨처스 뛸 정도였으니까 재원수는 모자르죠. 자, 그럼 최저임금은 보장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 최저가 3천 넘는 걸로 알거든요. 저는 4천 10명이면 4억이죠. 그럼 3억 가지고 나머지 2명 뽑아야 되는 건데 강희슬이 상한 폐지되면 3억일까요? 다른 팀에서 4억에 오퍼오지? 이러면 평준화가 맞아요. 근데 이 제도 신설이 안 되냐? 선수들이 싫어해요. 3억을 못 넘기 때문에 그 밑에서 1억, 2억을 꼬박꼬박 챙기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선수들이 싫어해요. 이걸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지수 얘기하다 했는데 박지수가 건강 문제로 1년을 거의 시즌을 쉰 적이 있죠. 중간에 잠깐 복귀했지만. 그리고 나서 박지수가 리그에 복귀했을 때 어떻게 됐나요? 물론 챔프전에서는 단기전에서 준비를 잘한 우리은행이 이겼어요. 근데 장기전에서는 승률 90%를 찍었죠. 자, 그 시즌 박지수의 기록이 평균 20득점에 15리바운드, 2점 야투율 60%에 3점 야투율 34%, 어시스트 5개 이상을 했고요. 블록 1.8개. 그러면서 파울은 2개밖에 안 했어요. 그럼 이게 박지수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 지난 1년을 더 열심히 잘 보냈기 때문에 더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건가? 솔직히 말하자고 박지수 선수는 농구는 신장으로 한다는 말을 싫어한대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걸 뭐 어떡하나? 뭐 농구는 콩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염통으로 하는 거다. 이거 초월버적인 거 알죠? 아이버슨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번역으로 만든 명문인 거예요. 뭐 잘못 전해진 말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에디슨이 한 말.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에디슨이 나중에 인터뷰했죠. 자기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 뜻이 아니라고. 다 노력은 하는데 그 1%의 영감을 가진 사람이 천재라는 거예요. 완전 뜻이 바뀌었잖아요. 만화 대사인데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쿠로코의 농구, 이게 농구 만화 자체는 이게 능력자 배틀물이지만, 저는 농구 어떤 컨텐츠보다 이 농구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 말을 이거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골을 3m 허공에 매달려 있다. 그 시점부터 공평은 없다. 결국엔 큰 녀석이 이기게 돼 있다. 그게 이 빌어먹을 스포츠의 본질이다. 왜 NBA 평균 신장이 2m가 넘는데, 가드들도 장신 가드 그렇게 열광하는데 무조건 높으면 유리해서 그래요. 재능이라는 건 실제 해요. 인터넷 좀 보다 보면 그런 글도 있어요. 학부모인데, 학부모들, 우리나라 학부모들 진짜 좀 극성이잖아요. 애 거의 뭐 하루 종일 야간까지 학원 돌리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대요. 왜?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었는데 그냥 이해가 됐대. 뭐 노력이 되게 필요하지가 않았대요. 그리고 의사들 나오는 채널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의사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얼마나 어렵게 공부했고 이런 얘기 하는데 허드슨집에서 하는 말이, 그게 누군가한테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재능이라는 게 실존하지 않는다면 왜 스포츠팀에서 그렇게 스카우팅에 인력을 써요? 뭐 유럽 축구도 그렇고 미국 농구, 야구, 미국 야구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도 스카우터 보내가지고 선수들 보고, 우리나라 야구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스카우터 와가지고 선수들 보고 이러잖아요. 자, 드래프트 제도라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제도예요. 왜? 지난 시즌 전력이 안 좋았던 팀한테 신인을 먼저 뽑게 해줘요. 원하는 선수 보강해가지고 전력 좀 키워봐라는 뜻이에요. 이 재능이라는 게 없다면 이게 드래프트라는 제도 자체가 당위성이 없는 거고, 스카우팅이라는 게 하등 필요가 없는 일이 돼버려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스카우터들 보내놓는 이유? 그때부터 될 선수인지 아닌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예체능은 노력의 영역을 뛰어넘는 영역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많이 돌았던 영상인데, 일본 여자분인데 왜 그런 사진 많이 찍잖아요. 다 같이 점프하면서 순간을 찍는. 근데 혼자 점프를 못해가지고 바닥에 따위를 붙어있어요. 트램플린에서조차 점프를 못해요. 그런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를테면 배구 선수가 될까요? 일단 농구에서 쟤는 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윤화 감독이 되게 단신이었다. 단신인데 왜 프로 선수가 되고 그 시대에 국가대표가 됐을까요? 최윤화 감독은 키보다 더 얻기 어려운 재능이 있었어요. 최윤화 감독은 수직 점프였고 상대 선수는 날라 들어와서 부딪혔는데, 최윤화 감독 수직으로 내려오고 날라 부딪혀온 선수가 튕겨져 나가요. 이거 제가 아는 한에서 이거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농구 안 보시는 분한테 가서 이 얘기 해보세요. 최윤화 감독을 아는 사람이 들었을 때 별로 놀랍지도 않은 얘기죠. 최윤화 감독이 선수 때 후드 뒤집어 쓰고 몰래 버스 타러 잘 갔는데 매번 걸려요. 왜? 뒤에서 봐도 어깨가 최윤화거든. 다 선수들이 그 얘기했잖아요. 최윤화 감독이랑 부딪히면은 몸이 깨질 것 같다. 최윤화 감독은 자기도 아프다고 하는데, 최윤화 감독이 아플 정도면 상대 선수는 죽어요. 뭐 비슷한 캐릭터가 축구의 차두리. 누가 달려와서 부딪혀도 그냥 멀쩡하게 가고 달려와서 부딪히는 선수가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보다 한 세대 다음이긴 한데 심성영. 심성영이 다들 잊어버린 것 같은데 호주 상대로도 플레이가 통했던 선수예요. 국가대표 한번 나갔을 때. 운동 능력이 되게 좋아요. 청주는 경기 시작 전에 라인업송을 하잖아요. 몇 번 누구 계속 부르면서. 근데 번호를 안 부르고 다른 명칭을 쓰는 사람이 3명 있는데, 센터 박지후, 캡틴 염유나, 그리고 강희슬인데 예전에 한 명 더 있었어요. 그게 심성영이에요. 윈드러너 심성영이라고 불렀어요. 이 바람을 가르면서 달린다는 건데, 심성영은 그만큼 빠르기로 전평이 났던 선수고, 지금 박지후 빼면은 양인영 정도가 타점 제일 높다는 거, 물론 김단비도 차이가 안 나지만 부정하기 어렵겠죠. 근데 그 양인영을 뒤에서 블락 찍었던 선수가 심성영이에요. 날라 들어와서. 이미 키만 잤지 운동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던 선수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선수의 단점은 연습 경기 에이스다. 이게 단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트레이너다. 학교 다닐 때는 자기가 혼자 득점 다 해야 됐는데 프로니까 키 제일 작아서 포인트 가드 하래. 그래가지고 포인트 가드 노래 기껏 적응해놨더니 진짜 포인트 가드가 들어와 버리네? 그게 허예은이잖아요. 아마 둘이 시대가 바뀌었으면은 평가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심성영 이후로 심성영만큼 드리블 능력을 가진 선수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심성영이랑 얼마 차이 안 나는 안혜지. 안혜지는 부딪혀보는 사람이 말하는데 단단하대요. 박혜진, 김소니아 오기 전에 안혜지가 그 포워드 수비도 있잖아요. 김소니아 맞고 강희슬 맞고
그거 안해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해지 정도 킬패스 하는 거는 그거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판독일 할 때 봉황님 판독관한테 본인하고 이상민, 김승현 이런 가드들의 차이를 들었는데 그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 농구판에서 보면 안해지가 딱 김승현이에요. 안해지도 키만 작지 피지컬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농구라는 종목이 이런 걸 다 차치하고 160대에도 이렇게 자리 잡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키 작아도 농구는 무조건 잘할 수 있다. 개소리잖아요. 근데 일본이 단신 선수들 많이 기용하면서 올림픽 메달 땄다고 뭐 키 작아도 다 할 수 있다. 왜? 자판 깔고 장사 시작하면 현대그룹 만들 수 있다고 하지. 정주영 회장 싫어하잖아. NBA도 160대 선수 있었어요. 160대 시즌 더블 했던 선수가 있어요. 타이론 보그스. 1950년대에 시작한 NBA에서 뭐 처음부터 30개 팀으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지금 30개 팀인 NBA에서 역사상 한 명. 재능이라는 건 실존해요. 이걸 무시하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 선수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는 정해져요. 차이는 진짜로 그 끝까지 가냐 못 가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시작부터 계속했던 얘기가 육성을 중요시하고 육성할 만한 인재를 확보하는 걸 중요시하잖아요. 지금 있는 재원들 가지고 애초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죠. 우리 5년 뒤에 센터 없다고. 양인영, 진한이 언제까지 뛰겠냐고. 근데 양인영, 진한이 지금 부상 때문에 빠져있으니까 지금 그 상황이 벌써 벌어져 버렸죠. 자, 박지수를 제외하면 키 180이 넘는 선수는 3명밖에 없어요. 박지현, 이해란, 최희샘. 셋 다 키는 큰데 팀에서 그렇게 북박이 센터를 하는 선수들은 아니죠. 강희설은 북박이 센터긴 한데 강희설 딱 180. 자, 그러면 180 안 되는 선수가 국내에선 되게 잘했어요. 근데 해외에 나가서도 골 밑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물론 아시아에는 여자농구 약체팀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팀들 상대로는 잘하겠죠. 근데 일본 상대로, 중국 상대로, 뉴질랜드, 호주 상대로 결국에 관건은 이 팀들이잖아요. 그리고 한 팀 더 대만. 그거 알죠? 홍유순 선수도 구력이 되게 짧아요. 그래 이게 본능적으로 되게 잘하긴 하는데 플레이 보면 좀 구력 짧은 티가 나긴 해요. 그 거친 센스에 의존하는 플레이를 해도 그 정도 한다는 거는 딱 두 가지가 증명되는 거죠. 세 가지라고 할게요. 일본이랑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차이가 엄청나다. 우리나라 인재풀 상황이 처참하다. 마지막 홍유순이 대단한 재능러다. 다들 뭐 재능 있다 그러면 뭐 질색팔색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나는 진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가지고 피다는 노력을 여기까지 왔는데 그 재능이라고 치부하면 된다고. 근데 재능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나라 여자 농구판에 난 농구가 너무 좋아서 농구하고 싶다고 문 두드려서 농구부 들어간 선수가 없을걸요? 다 권유해서 해볼까? 이러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예 재능이 없으면 농구부 자체를 못 들어갔어요.